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정승을 지내고 낙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 높고 재산도 넉넉한 그 집안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 집 막내 아들 승열이었습니다. 정승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승호와 둘째 승민이는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준수했으며 글재주도 무척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막내 승열이는 달랐습니다. 승열이는 형들에 비해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했습니다. 게다가 글방에 보내도 형들만큼 글을 잘 익히지 못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몰랐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집에만 있으려 했고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꾸도 잘하지 않았지요. 큰애와 둘째는 그런대로 잘 자라줬는데 막내 녀석은 왜 저 모양인지. 그러게 말입니다. 키도 형들만 못하고 글 공부도 안 되고 사람들과도 섞이질 못하니. 정승 부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놈이 어쩌다 이다지도 못난 짓만 하는고. 결국 정승은 막내의 이름을 아예 못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형들은 출세기를 걷고 있었지만 못난이는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부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저 모양이니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는 집 밖으로 억지로라도 내보내 세상을 좀 알도록 고생을 시켜봐야 하지 않겠소. 우리 품 안에만 있으니 영락없는 철부지예요. 그러게 말이오.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돈도 써보고 하다 보면 철이 좀 들지 않겠소. 그리하여 하루는 정승이 못난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못나나. 오늘 장에 좀 다녀오거라.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오너라. 정승은 엽전 100냥을 내주었습니다. 100냥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득쇠야. 예, 나리. 내가 이 돈을 짊어지고 승열이를 따라가거라. 승열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돈을 내주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못난이는 득세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부잣집 도련님으로만 살아온 못난이에게 장터는 참으로 낯선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알 리가 없었지요. 허허, 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못난이는 득세를 이끌고 장터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끈처럼 생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참 신기한 물건이로구나. 득세야, 저걸 하나 사자꾸나. 예, 도련님. 득세가 돈을 치르고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못난이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초, 즉 담배였지요. 건조된 담배 잎을 꼬아서 노끈이나 새끼줄처럼 만든 것이었는데 못난이는 그것이 머리끈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못난이야. 정승이 집으로 돌아온 못난이를 급히 불렀습니다. 오늘 장에 가서 무엇을 사왔느냐? 이것을 사왔습니다. 못난이가 호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담배 한 뭉치뿐이었습니다. 득세가 짊어지고 갔던 엽전 100냥은 거의 그대로였고요. 정승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을 세상 물정 좀 배우라고 돈을 주고 하인까지 붙여 보냈더니 친구들과 어울려 돈도 쓰고
견문도 넓히기는커녕 이 하찮은 담배 한 뭉치가 신기하다며 사오다니. 정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이런 시골에 있어서는 더 나아질 것도 없겠구나. 아예 한양으로 보내서 더 모질게 세상을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 한양으로 보내는 수밖에. 정승은 못난이를 한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못난이는 며칠 후 청지기와 함께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청지기는 못난이가 한양에 있는 동안 머물 곳으로 가장 좋다고 소문난 객주집의 방을 잡아주고 넉넉하게 돈을 쥐어주며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못난이는 혼자서도 별 문제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지요. 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3, 4월쯤 되었을까요? 어느 대낮에 못난이는 객주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 아이들과 놀아볼까? 못난이는 문득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움큼 꺼내 마당에 획 뿌렸습니다. 돈이다. 돈을 주어라.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들어 엽전을 주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많이 줍고 약한 아이는 적게 줍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또 재미도 느꼈습니다. 허허, 이거 참 재미있구나. 그날부터 못난이는 날마다 마루에 앉아 돈을 뿌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그 무렵 한양 장안에 김선달이라는 유명한 건달이 있었습니다. 인류 건달로 이름을 날리던 그가 어느 날 객주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응? 저 도령이 날마다 돈을 뿌리고 있구만. 며칠을 지켜본 김선달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못난이 곁에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저기, 도령. 대체 어떤 연유로 돈을 마당에 뿌리는 겁니까? 남이야 물을 뿌리든 돈을 뿌리든 무슨 상관이시오? 못난이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김선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으면 뭐 어떻다고 그렇게 쌀쌀맞게 굴 것 있습니까? 뭐 그냥 재밌어서 그러오. 이 돈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재미난 일이 있어. 나를 따라오면 더 재미있는 세상을 보여주리다. 어떻소이까? 못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보지요. 김선달은 못난이를 데리고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기생집에서 술이 나오고 노래가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이름? 뭐 나는 못난이다. 못난이요? 뭐 그런 이름이 다 있답니까? 그런 이름도 있지. 내가 불리는 것이 바로 이름 아니겠느냐. 그날부터 못난이는 김선달과 매일 기생집에 다녔습니다. 돈은 못난이가 다 내고 노는 것은 김선달이 실컷 누렸지요. 하지만 못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루에 앉아 돈 뿌리는 것보다 재밌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하루하루 들으면 들을수록 기생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못난이의 귀를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구슬픈 가락이 목청을 타고 흘러나오면 못난이는 넋을 잃고 들었지요. 그리고 이따금씩 따라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옆에 있던 기생이 도련님, 소리 한번 배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소리를? 도련님은 타고난 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못난이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못난이는 소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못난이는 서울 장안에서 소문난 명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몇 달 동안을 이 기생집 저 기생집을 전전하며 돈을 쓰다 보니 못난이의 주머니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것을 안 김선달은 못난이를 버리고 이미 후를 떠나버렸습니다. 평소에도 겉으로만 친한 척하던 다른 술자리 벗들도 모두 돌아섰지요. 못난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이제서야 못난이가 조금 세상을 알고 또 사람을 겪어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냉정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못난이는 그동안 자신이 마음에 두었던 기생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실컷 내오거라. 왜 그러시오, 도련님? 술 실컷 먹고 오늘 저녁에 죽을 생각이다. 기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못난이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술을 따라주었지요. 때는 9월 보름 무렵이었습니다. 못난이는 술을 실컷 마시고 비틀거리며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한강물에 퐁당 빠져 죽으련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고기 비늘처럼 조각조각 흩어지고 보름달은 창창하게 밝았습니다. 못난이는 한강 다리 밑에 이르러 주저앉았지요. 이제 이 물에 뛰어들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하지만 막상 물을 바라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량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나야 뭐 죽어서 물고기밥이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시겠지. 못난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잠깐만, 내가 평생 못난이라 불리고 살다가 이제야 소리 하나는 누구보다 제대로 배웠건만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렇게 드러누워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구름이 싹 걷히고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못난이의 발 밑쪽으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못난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웬 중이 칼을 둘러매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초립동이 하나가 맹렬히 쫓아가고 있었지요. 아니, 이 야밤에 칼을 들고 어디를 저리 간단 말인가. 필시 큰일을 저지르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 못난이는 죽겠다던 생각을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중과 초립동이를 뒤쫓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못난이가 숨을 헐떡이며 뒤쫓는 사이 중은 어느덧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궁녀들이 드나드는 문을 통해 귀신같이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립동이도 따라 들어갔지요. 아니, 궁궐 안으로 들어가다니. 못난이도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들어서자 중도 초립동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허, 이를 어쩌나. 그들을 찾아 한참을 헤매던 못난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야경꾼의 징소리는 못난이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지요. 내가 취해서 미친 짓을 했구나. 들키면 궁궐에 무단으로 들어온 죄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못난이는 황급히 도로 궁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웬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한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못난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화초밭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꽃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으니 밤이슬에 젖은 흙 냄새와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못난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하지만 발소리는 무심하게도 화초밭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밤에 웬 선비가 긴 장죽에 담배를 피우며 화초밭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에 꽃잎마다 이슬이 맺혀 별빛처럼 반짝반짝했습니다. 선비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하며 걷다가 문득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꽃밭 속에서 헐떡헐떡 숨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선비가 장죽으로 꽃잎을 헤쳐보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우두커니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선비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못난이는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못난이라 합니다. 못난이. 오, 내가 그 못난이냐? 내가 소리를 그렇게 잘한다지. 그 선비는 못난이의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소리로 이름난 명창이 못난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예, 소리를 좀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당장 술을 삼아. 돈은 충분히 줄 테니 그 소리 나에게 들려주면 어떻겠느냐? 몰래 궁궐에 들어와서 크게 벌을 받을 줄 알았건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좋은 제안을 제시하다니 못난이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꾸나. 선비는 못난이를 앞세우고 성문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곳이 익숙지 않으니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하여라. 못난이는 앞장서며 생각했지요. 어느 기생집으로 가지? 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소리 잘하는 기생이 있는 곳으로 모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못난이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길가의 어느 기생집, 문틈으로 비치는 등불 아래 처음 보는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단 말인가? 떠오르는 반달같이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못난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내가 한양에 있는 기생집을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기생은 또 처음 보는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못난이가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자 선비도 잠자코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느낌이었지요. 기생은 못난이와 선비를 자리에 앉히고는 술을 따랐습니다. 막 술잔을 들려는 순간 펄떡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든 중이 들이닥쳤지요. 바로 못난이가 한강 다리 밑에서 보았던 바로 그 중이었습니다. 중은 선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궁궐로 찾아가도 없더니 여기 와 앉아 있었구만. 너를 한참이나 찾았다. 중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못난이와 선비가 놀라는데 여인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찾아다닐 게 뭐가 있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찾아오는데. 여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이 번쩍 칼을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숙종대왕은 내 칼을 받아라. 그 순간 못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점잖은 선비가 숙종대왕이었단 말인가. 숙종대왕은 밤마다 변복을 한 채 야순을 돌며 궁궐을 살피곤 했지요. 이날도 긴 장죽에 담배를 피우며
화초밭을 지나 성 밖으로 나가려다 못난이를 만난 것이고 못난이는 임금인 줄도 모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중이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못난이가 외쳤습니다. 잠깐. 못난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고 생각했지요. 못난이는 애걸복걸했습니다. 어차피 숙종대왕을 죽이실 거라면 제 판소리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때 죽이시면 어떻겠습니까요? 뭐라? 못난이의 말에 중이 잠시 칼을 멈췄습니다. 그럼 소리를 해보아라. 하지만 소리가 변변치 않다면 너부터 베어버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못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생에 있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노래를 성심을 다해 불렀습니다. 아, 청천의 외기러기. 청천이 떠나가는 듯한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애절하고 구슬픈 가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거듭했지요. 중은 칼을 거꾸로 짚고 두 눈을 멍하니 뜨고 서서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초립동이가 재빨리 중의 칼을 빼서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중이 쓰러지더니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천년 묵은 늙은 여우가 펄떡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초립동이는 재빠르게 칼을 돌려 기생도 내리쳤습니다. 기생이 칙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거대한 지네로 변했습니다. 숙종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초립동이가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백두산 신령이옵니다. 이 천년 묵은 여우와 지네가 백두산에서 배피를 맺고 임금님을 해치려 한양까지 왔사옵니다. 한강에서 이중을 발견하고 쫓아갔으나 결국 놓치고 말았지요. 이놈들이 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소인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이 도령의 소리에 놈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비로소 이놈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도움이 컸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이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임금님께서는 큰 화를 당하실 뻔하였사옵니다. 숙종은 못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소문난 소리꾼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목숨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못난이, 아니 은인이요. 아닙니다, 전하. 저는 그저 못난이일 뿐이옵니다. 숙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못난이라니 그 무슨 말이냐? 그대는 천하의 명창이요.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냐? 황송하옵니다. 내 고마운 마음에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고 싶지만 그것은 그대가 원치 않을 테지. 대신 나의 동생이 되어주겠느냐? 예, 동생 말이옵니까? 그렇다. 오늘부터 그대를 내 아우로 삼겠노라. 못난이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못난이는 숙종대왕의 동생이 되어 궁궐에서 대접받으며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전했지요. 정가를 받은 정승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못난이가 임금님의 동생이 되었다고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승열이에게 어찌 이런 일이? 그 뒤로 승열이는 더 이상 못난이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그를 명창대감이라 불렀고 백성들은 소리꾼 어른이라 불렀지요. 평소
숙종 임금이 정사를 보다가 피곤하면 못난이를 불러 소리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못난이의 구수하고 시원하며 막힘없는 소리가 궁궐안을 가득 채웠지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네 매정. 그 소리를 들으면 신하들도 궁녀들도 심지어 담장 넘어 백성들까지 모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시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이오. 귀한 분이 되셨어도 소리만큼은 예전 그대로시구려. 못난이라 불린 이가 명창이 되고 그 명창이 왕의 아우가 되었으니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를 못났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명창일지도 모르니 말입니다.